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 벌써 겨울방학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직무타파 7번째 시간.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은행에 관련된 금융 영업과 기술 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은행을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이분은 앞에 있었던 분보다는 연차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조금 더 발전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루 일과를 물어봤습니다. 보통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출근한다고 했고요. 역시 출납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한다. 금고에 돈을 꺼내서 창구별로 돈을 배분하고 역시 CD기, ATM 기기에도 돈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4시까지는 역시 창구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출납에 신용카드 관련 업무도 하고 있고요. 문의사항 전화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한다. 4시가 되면 이제 은행 흔히 얘기하는 셔터문은 내려가죠. 그때 돈을 다시 맞춰봐야 해서 각 창구별로 마감 독촉을 해야 된다. 돈을 다 모아서 맞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 또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거래에서 일어난 서류들을 정리해야 된다. 부족하거나 놓친 점, 감사한 점 등을 되새기면서 고객들에게 전화까지 한다. 이런 얘기하는 여러분 전화 받아보셨어요? 저는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것은 해피콜 서비스라고 해서 이 대구은행에서 하는 서비스인가 봐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제가 안 맞았어요. 돈을 아까처럼 더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을 모두 마치면 역시 6시에서 6시 반 정도다. 자리 정리하고 7시 전에 퇴근을 한다고 하네요. 예, 7시 전에 한다고 합니다. 자, 금융권 준비 사항을 어필합니다. 신입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도 역시 전문가처럼 일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격증 같은 것들이 그 분야에 대한 뭐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일을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준비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어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경험, 관련된 경력,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전공 과목, 교육 과목들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만지는 일 외에 영업이나 마케팅 등 다양한 부서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한 일들을 영업점 업무라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역시 어필을 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거죠.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영업점 업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나는 영업점 업무에 내가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열심히 하려는 것을 또 무엇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너는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어? 저는 어떤 목표를 세우게 되면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사례, 성실성을 통해서 어떤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량일 것 같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이 접목된 융복합형 인재를 선호한다. 이분은 언어학 전공자인가 봐요. 그렇죠? 인문계열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죠. 그다음 미대 출신인 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학이나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고를 지닌 이런 사람이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반 기업의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경험들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렇죠?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뭐 봉사 활동이나 인터넷 쓰면 그 기업을 명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한 경험들을 써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무는 무엇이 있는가? 창구 영업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창구 영업은 입금, 출금, 공과금, 수납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도 한다. 카드, 예금, 적금, 방카슈랑스, 펀드 등 모든 상품을 세일즈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뭐 통장 정리하러 가다 보면은 앞에 팜플렛이 꼽혀 있을 거고요. 슬금슬금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잔고의 잔고에 그걸 보죠. 금액을 좀 보고 통장에 몇 개가 있는지를 보고와 이 사람의 재무 상태를 빨리 파악하죠. 카드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뭔가를 좀 제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니까 좀 딱 이 사람의 정보를 보고 빠르게 스캔해서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좀 센스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세일즈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제라고 하는 돈, 그 시제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총 시제는 얼마인지 또 권종별로 얼마를 보유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되고 또 부족한 건 채워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건을 보내면서 전체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예전에 창구 영업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제가 맡고 있는 신용카드 출납에 보세요. 외환, 대출, 당좌, 방카슈랑즈, 펀드, 환, 수입, 수출, 서무교환, 물류, 감사 어마어마한 일들의 다양한 업무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 분담은 그럼 어떻게 하냐?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당연히 신입사원한테 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점점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는 아니다. 혼자 판단하기 위험성이 있는 사항은 항상 책임자와 상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책임자 한 명이랑 그죠? 실제 담당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한 개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건 은행마다 약간 상이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물어봤네요. 자, 이번의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인상 깊은 첫 만남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네요. 보자마자 통장을 찢어서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저도 인내심이 바닥나서 자리를 피했어요. 현실적인 그거죠. 저도 사람인데 간이고 쓸개고 다 놓고 왔는데 나한테 통장을 집어던져. 분명 어떤 사건이 있겠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가 틀렸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집어던졌는데 그거에 소위 얘기해서 그 오물을 내가 뒤집어 쓴 거죠. 난 아무 죄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마음을 누군가 자리를 일단 피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분이 사무실에 저의 지점과도 가까웠고 결국엔 뭐예요? 중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앞으로 은행을 자주 이용할 잠재 고객이기도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를 했다. 또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서로 사과하고 이야기가 잘 풀린 뒤로는 저랑만 얘기가 통한다고 하시며 꼭 제가 있는 창구를 찾으시게 됐어요. 자, 이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영업 쪽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블랙 컨슈머죠, 결국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식의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반전의 기회인 거죠. 어찌됐건 내가 영업직을 한다면 결국엔 내가 고객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야 되잖아요.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오는 블랙 컨슈머를 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하고 어떤 거예요? 직접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직접 찾아갔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했죠. 찾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마음으로는. 하지만 찾아갔겠죠.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찢어 던지신 분도 그분이 에이! 다신 너랑 안 해!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사과를 받아주시겠죠. 왜? 이분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설령 이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먼저 사과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가져가지 마시고 내가 이분을 우리 회사에 가장 로열티 있는 어떤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지점을 옮기면 거기로 찾아오겠다고 하실 정도예요.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친밀해졌다. 그렇죠? 블랙 컨슈머를 가장 로열티 높은 고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에 대한 생각 변화. 예전에 은행원에 대한,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실제 취업을 해보니까 은행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 변화를 물어본 거네요. 처음에 은행원은 영업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네요. 잘못 생각했네요. 꼼꼼하고 정적인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침성 좋고 활발한 분들이 잘한다. 왜? 계속적으로 고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은 외향적인 사람이 은행 생활도 오래 하겠구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잘해요. 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 준비 팁. 은행 가고 싶습니다. 은행 상품도 전문화돼 갖고 있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원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뭐부터 고민하세요? 저는 어떤 은행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상품을 비교해 보세요. ISA 상품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그 비교해 본 분 계세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비슷비슷한 상품을 각각의 은행들은 지금 자동차 대출 상품들은 또 어떻게 비슷비슷하지만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은행들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은행들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합니까? 그렇죠? 그런 광고들만 제대로 분석해도 각각의 은행들이 지향하는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전문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소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사 제품들도 당연히 경쟁사 상품들도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은행만 쓰실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이 은행의 경쟁사도 여러분들 다 지원할 거니까. 그렇죠? 다양한 것들에 대한 상품의 전문가가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또
소비자에 대한 권리보호 차원에서 경력을 쌓아 딸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자격증 문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일단 가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금융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턴을 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은행의 인턴을 꼭 굳이 여러분들이 1순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인턴하는 것이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나 활동을 해왔어도 그게 은행 업무와 연결지을 수 있는 영업이나 마케팅 등의 역량 형성에 도움이 되면 좋은 활동인데 사실 이 부분이 약하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빨리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연결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성격은 무엇이냐? 꼼꼼하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돈이나 고객 관리, 상품에 대한 지식 등 꼼꼼해야 되겠죠. 금융상품은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고 세세한 내용도 자주 바뀌니까 또 스스로 알았으니까 은행원들 공부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어려워가지고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은행원은 제 성격이랑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고객들을 대하는 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뭔가 공부해야 되고 뭔가 평가받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건 딱 질색이라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이런 꼼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업 전략 혹은 노하우. 자, 그 기업과 나를 어떻게 연관시킬까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제 취업 교육에, 제 취업 강의에 처음과 끝은 바로 연관성이죠. 직무, 그다음 나, 결국엔 이 기업, 은행이 됐다면 이 세 가지 연결고리를 어떻게 연관성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면접 봤을 때를 생각한다.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 면접 때 장점이라고 칭찬받은 부분이 있다.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래서 팀플레이가 정말 싫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극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싫어도 억지로 발표 수업도 많이 참여를 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면접 때 엄청 떨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떨은 것처럼 보인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면접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행동이 창구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 내용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사람들한테 떨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왜요? 내가 그렇게 떨므로 인해서 우리 은행의 결국 또 얼굴은 뭐예요? 나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보고 대구은행이죠. 대구은행을 평가하고 나라는 사람을 보고 우리 은행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즉 내가 은행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떨고 있다면 손님들이 우리 은행 뭐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어. 여러분들 흔히 저 이런 거 여기서 많이 느껴요. 핸드폰 대리점에 갔을 때 이 요금제를 쓰면 얼마 나와요? 이 요금제를 쓰면 제가 한 달에 얼마 내요? 이거를 딱딱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개설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잠시만 좀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느끼냐는 거죠. 그런 분들 뭐 허둥지둥 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순간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특히나 은행이라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떨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나를 보고 우리 은행의 이미지를 판단하는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니어도 태연하게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조언입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가 은행원의 장점일 것 같아요. 분명 실망할 거다. 본인의 각오가 분명히 있어야만 되고요. 은행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라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네요. 자, 다양한 국가를 여행해본 동료가 있었는데 사고의 폭이나 깊이가 훨씬 넓고 깊었다. 학생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방송을 만약에 4학년 2학기나 바로 취준생이 보신다면 실제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에서 은행과 연관된 사항을 빨리빨리 엮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4학년 1학기다, 3학년 2학기다, 3학년 1학기다 혹시나 2학년 1학년이 보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네. 은행원을 가야지, 은행을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은행에 관련된 경험을 하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서 세일즈라고 하는 범위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범위에서 아니면 어떤 금융업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트 해브 아이템. 자, 자주 이용할 때 잠재 고객에게 사과를 한다. 아까 블랙 컨슈머를 어떻게 로열티 있는 고객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직접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랑만 얘기가 통한다고 하시면 꼭 제가 있는 창구에서 저를 찾으시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있는 곳을 따라오신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랙 컨슈머를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IBK 기업은행이 조금 높아요. 여러분들의 관점보다는 훨씬 더 근무를 오래 하신 분이 지점장님의 역할인데 이분이 우리 신입사원들이 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맡은 업무가 무엇이냐? 저는 마포 지역의 4개 점포를 돌면서 이를 감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미비 서류는 없는지 등을 지도함과 동시에 업무 처리와 고객 응대를 위한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와,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이겠죠. 아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은데 고객들이 뭔가 컴플레인이 올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직원들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서포터 역할이죠.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 PB팀장 당시에 저명한 은퇴 의사 선생님이 담당 고객이셨는데 평소에 댁에까지 찾아가서 집사처럼 사적인 일까지 맡아 처리해 드릴 정도로 신뢰가 쌓인 사이였죠. 이것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고 나와서 하는 어떠한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회에 나와서 밥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아무튼 신뢰를 쌓았다라는 점을 포커싱을 마치고요. 그분의 1년은 반은 해외 휴양지에서 보내셨다. 당연히 우편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재중 우편물 처리를 저에게만 허락해 주셨는데 뭘 봅니까? 그 중에서 타 은행들과의 거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가 파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행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신 것을 알고 그분한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선생님 아니면 뭐 의사분이시니까 뭐 박사님 저희 은행에도 이런 상품이 있는데 좀 서운하네요. 서운하네요. 아니면 혹시 이런 상품인데 모르셨나요? 저에게 좀 잘못이 있네요. 저 이런 좋은 상품이 더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권유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고 하면서 흔쾌히 상품 가입을 승낙하시며 따님의 상품까지 가입해 주셨습니다. 두터운 신뢰가 빛을 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집사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닌 거고요. 결국에 영업 아까 봤잖아요. 혈연, 지연, 그 다음에 개척한다, 입찰한다, 그다음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어떤 사람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그냥 개척 상대로 보지 말고 내가 영업했는데 안 넘어오네? 이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영업관리 직무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꾸준하게 이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먼저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 알아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내가 어떤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나한테 영업을 따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계속 누적된다 보면은 사람도 인지상정이라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데 향후 내가 무엇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영업왕들이 어떤 분들이 영업왕이 되냐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어떤 행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터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신입사원을 선호하시는지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무 이제 좀 도덕적이죠. 심플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업무는 모두 남과의 협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예의 발라야 된다. 해외 영업할 때 뭐예요? 다른 유관 부서들과도 협의도 중요하다. 그래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잊지 마세요. 다른 직원들한테 예의 발라야 되고요. 겸손한 자세도 너무 중요하다. 즉, 결국에 살아보니까 결국에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신입사원을 뽑겠습니까? 저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친구 뽑을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의 4년제 대졸 나오면 거의 비슷비슷한 역량이고 조금 더 연관된 경험, 조금 더 정말 직접적인 어떤 경력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밑바탕에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수용할 수 있는 자세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 회사라고 여기며 회사 일에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는 신입사원. 회사 일에 항상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원이다. 라는 분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열정적이어야 된다. 너무 심플하죠? 겸손하고 배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어렵지 않습니다. 취준생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 전산기기 운영, 특히 엑셀 활용 능력입니다. 숫자와 불가분한 은행 업무의 성격상 엑셀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엑셀 이거 회사 가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분 입장에서는 아니란 마음으로 입사를 한다면 다른 것들보다도 엑셀은 꼭 익히고 취직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시네요. 기본적인 민상법 지식, 그쵸? 여러분들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은 규정, 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민법.
상법에 관련된 지식이 중요하다. 자, 은행 업무에 웬 법을 공부하는 거지? 라고 근무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행에 수많은 뭐가 있어? 계약서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규정이 있고 약관이 있으니까 민상법 지식이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스트헤브 아이템입니다. 역량을 좀 뽑아봤어요.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왜? 업무는 모두 남과 협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게 예의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일을 하는 사원을 좋아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이제 증권회사거든요. 증권회사는 사실 많이 뽑진 않아서 특히 또 증권회사는 가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어요. 증권회사 완전 딱 소위 얘기해서 꽂혀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분이었고요. 예전에 HMC 투자증권인데 지금은 바뀌었죠, 이름이. 잠시만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으로 바뀌어서 제가 회사 이름만 좀 4명 수정했습니다. 자, 김영민 씨가 말씀하시네요. 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지점입니다. 지점에서 판매할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전략을 짜는 팀입니다. 조금 더 상위 부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본사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라고 하면 주식만 취급한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합니다. 펀드, 채권, ELS 등 금융상품 전반을 각 지점에 공급합니다. 라는 얘기죠. 자, 맡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펀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개발하겠죠.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펀드의 판매 전략도 수립하고요. 상품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상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상품들에 대한 것들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루 일과 데일리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 동향이나 자금의 흐름 등 시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또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추천할 만한 상품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증권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산다. 내가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강한데 여러분들이 은행을 지원하실 때도 저는 이런 증권사의 관점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 실제 내가 세일즈를 할 수 있는 역량인데 예금 적금이 아니라 실제 이런 상품들을 내가 조금 더 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품의 장점과 실제 이걸 가져갔을 때 고객들이 어떠한 유리한 효과를 점령할 수 있는지 다른 상품 대비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아무튼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두세 쪽으로 요약해 전지점에 공지합니다. 또 전날 시장 동향, 금융상품 시장 동향, 타사 동향 등을 또 파악한다는 내용이네요. 타사나 자산운용사 등 시장 시황이나 상품 정보를 체크한다. 또 상품 정보를 듣기 위해 타사 직원들과 미팅한다, 세미나에 참석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품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상품 판매 전략 추진안, 회의 자료 등을 또 작성하고요. 상품과 관련하여 문의나 요청, 또 처리,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네요. 필요 역량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하죠.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야 될 것 같잖아요. 은행도 역시 같이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시장 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점 직원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상품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 근무하신 분들에게 상품 관련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하니까 상품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품 지식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걸 더욱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금융상품 지식을 그렇다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좋지만 실무를 하면서 배우게 된다. 취급하는 상품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이 포함된 펀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부터 점검을 한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 상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펀드의 특징, 주식의 특징, 또 해당 운용사의 특징까지 능동적으로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내 상품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상품이 포함된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그럼 이 상품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부터 이해를 하시고요. 그 상품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상품의 특징, 다른 상품의 특징, 그렇죠? 그럼 각각의 상품들을 가지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그나마 파악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점 무엇이냐?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늘 변하게 되고 상품도 늘 변화한다. 하루하루가 역동적이고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길게 느껴졌다니까 이분은 좀 약간 머리 쓰고 전략자고 이런 일들이 좀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빠르고 활기차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공급하고 추천한 상품이 성과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증권사는 참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해서 할 수 있는데 은행 상품은 사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힘든 점은 무엇이냐? 상품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을 때 당연히 힘들겠죠. 시장 상황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성과가 나빠지면서 여기저기서 항의 전화를 많이 받으면 많이 힘들다는 것이죠. 시장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개발했을 때 어떤 시점과 그다음에 실제 이 제품이 판매되는 차이가 변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내가 이거 뭐 1분 사이에도 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들었을 때와 판매했을 때 시점에서 시장 상황에서 어떤 변수, 다를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직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 의사결정이 그만큼 빠르다고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빨리 변하고 있고 고객의 니즈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고객보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외 영업에 있어서 무엇이었습니까? 새하에 있었을 때 샘플링 작업할 때 무엇이었어요? 그죠? 고객사가 빠르게 소비자들의 니즈가 변하고 있으니 그것들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준비. 자, 2학년 1학기 때부터 증권사 입사를 목표로 정했고 계속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증권사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자격증도 많이 땄다. FRM이라든지 FP, 투자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자격증도 많이 땄다라고 하는 부분. 하지만 자격증이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 점. 자격증도 역시 마찬가지 무엇이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증명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입니다. 면접 시험 방식은 뭐 회사마다 좀 다를 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좀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증권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금융위기 발생 원인을 물어보는 것도 있었고 집의 재산 규모를 물어보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응을 잘 했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 이유를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등록금과 용돈을 조달했다라고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이 증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영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주로 은행 영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역량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역량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사라고 한다면 증권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을 최대한 연관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직무타파 한 7차례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후 이제 3월 달에도 같이 나머지 이제 직무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취업 준비의 시즌이니까 여러분들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에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